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수, 딱 던지는 한 수였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연설문은 크게 비교가 안 됐어요. 내용이 네 사람의 어떤 연설문은.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문일답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새롭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한순간부터 1대3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돼버렸어요. 지난주에 이미 최혜병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7월 4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지금 일정으로 국회를 지금 하고 이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에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이미 민주당 주도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또 이런 전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주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자,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자, 찬성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특검법이 논란을 종결시킬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강하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에 대한 공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제안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장동혁 의원도 현실적인 방법, 창조적 전략이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특검법 찬성 입장을 보였던 안철수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고 초선 김재섭 의원 역시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반대하는 쪽은 일단 다른 새 후보가 일단 그런 분위기인데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에 참여한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모두 한 목소리로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는 게 아니냐며 한 전 위원장이 민주당 당대표에 나가는 거라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찬성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겠느냐며 정쟁용 여론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역시 당내 편가르기와 당정 관계의 위기가 우려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향후 재표결 국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면 돌파로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저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심에 반응하는 차원 그리고 민심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는 낮은 모습이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논란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꽉 막힌 전국을 상식선에선 풀어보자. 보수 쪽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데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여당의 기조와는 확실히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좀 반발도 나오고 찬성도 나오고 팽팽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당의 기전은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미 대담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이 특검 법안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 만약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기저를 그대로 받아서 입장을 변화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최혜병 특검법안은 벌써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4명이 다시 제의오면 찬성하겠다라고 한 상태예요.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그다음에 조경태. 네. 이 4의원의 만약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4명만 더 보태면 제의 요구가 다시 이제 가결이 됩니다. 거부권이 무산이 되는 거죠. 무산이 돼요. 그 거부권이 무산이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력, 권위는
사실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도를 하자.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나머지 세 후보가 사실 연설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원희룡 후보는 레드팀을 두겠다. 레드팀을 둔다는 건 지금의 꽉 막힌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바른 소리 하겠다 뜻 아닙니까? 쓴소리 하겠다.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법을 레드팀이 얘기 안 했을까라는 얘기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감하게 부족한가 실수로 고쳐나가겠다. 이것도 역시 최혜병 특검법이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윤상현 후보도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불통을 벗어나서 국민과 유기적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저는 이 법안이 윤상현 의원한테도 유기적 소통의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언급을 했다 안 했다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다른 그런 법안보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좀 더 밀착한 어떤 소통이 필요한 법안이므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영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을 했고 뭐 더 동요라고 하면 뭐 지각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리라 보십니까? 더 이탈표가?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22대 국회에 넘어와서는 이제 8표만 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는 얘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재표결에서 다시금 또 통과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주도적으로 특검을 발의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상징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대통령실과 또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어쩌면 뭐 비윤 내지는 반윤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특검법 논란의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또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최혜병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7월 4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지금 일정으로 국회를 지금 하고 이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에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이미 민주당 주도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또 이런 전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뭐 당대표가 되면 주도해서 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뭐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 일정과 미루어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써올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전 장관 어제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잘못된 정쟁용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바뀌느냐라고 되묻고 싶다는 말씀. 그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정관계 파탄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네,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반응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렇다면 일단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 어떤 그 효과는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론이 있었다고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문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꼭 이걸 이야기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경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옳고 그름 이건 좀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만 답을 한다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은 지금 문제가 있으므로 그건 거부하고 새롭게 안을 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야기고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수 딱 던지는 한 수였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연설문은 크게 비교가 안 됐어요. 내용이 네 사람의 어떤 연설문은.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문일답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새롭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한순간부터 1대3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대3위 구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진 전쟁터에서 싸우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세 후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계속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와서 자기가 이슈를 던져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다른 후보들을 다 이끌 것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쟁터로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특검 논란으로 한 달이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계산된 그런 그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특검법 수정 제안에 가장 난감한 쪽은 아마 대통령실이겠죠. 장가 기자,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거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미 특검 논리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단계가 지났다는 게 이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다라고 네. 본인이 언급을 했고요. 또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을 때 이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은 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발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수사 종결 전에는 안 된다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당초 좀 극단적인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반대 입장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두고서 내가 반윤 선언한 거 아니냐, 반윤이다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장인주 부위원장님, 이 대통령실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선출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 뭘로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여당의 입장과 조금 결이 다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은 붙이고 있고 뭐 제3자가 특검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조건부를 달아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반대만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편한 기류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실 사라지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또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면 네. 나경원 의원이었나요? 한동훈 본인 특검도 민주당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받을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 그렇겠죠. 지금 네. 이제 일단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을 세워야 되고 그 각을 네. 세우는 것을 어디까지 자신의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일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그런 언급을 했는데 또 윤석열 의원도 대통령의 탈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일까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지하는 의원, 제일 먼저 지지한다고 함께 하겠다는 의원이 조경태 의원이에요. 조경태 의원은 제의 요구가 오면은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나경원 후보와 함께 지금 뜻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그런 측면도 그러네요.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그런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언급을 계속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